우리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압류 가처분, 이런 보전 처분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요. 유류분이라는 거는 대표 사례가 이제 아시다시피,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 말고 동생이 재산을 생전에 다 받아갔다더라, 이럴 때 유류분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다면 대부분 지금 아버지 재산이 안 남아 있고 이미 그 동생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면 결국엔 그 재산을 동생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고 은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또는 나중에 내가 아무리 좋은 판결을 받아도 이 동생이 안 줘. 그러면 또 이게 집행의 문제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송을 할 때는 열의에 있을 필요가 없다. 적어도 동등한 입장, 우위에서 사안을 진행해야 되는데, 상대방의 처분의 자유를 그대로 뒀을 때 우리가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므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. 그래서 원래 소송을 할 때는 우리가 가압류가 가능하면 하고 있는데, 의료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가압류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유류분의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. 아버지가 생전에 어떤 큰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,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, 알고 봤더니 동생에게 증여를 하고,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. 그 건물이 동생 명의로 그대로 있고 뭐 추가로 뭐 큰 변동은 없다라고 하면, 유류분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는 지분을 청구해요. 그냥 쉽게 이 건물이 거기로 넘어갔구나. 근데 상속인이 2명이야. 그럼 나는 원래 2분의 1 지분인데 이미 넘어가서 유류분에 따라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. 이렇게 쉽게 볼게요. 그러면 그 건물의 지분의 4분의 1을 내가 갖고 올 수 있다는 의미죠. 이런 경우에 그 원칙대로 하면 가처분이겠죠. 이제 원물 반환을 원칙적으로 요구하니까. 그러나 이제 가처분과 가압류는 각각의 어떤 목적과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가압류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왜냐하면 가처분이 원칙적이지만 본안에서 만일 내가 가액 반환을 청구했는데 상대방도 동의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금액으로 판결이 나오거나 조정을 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. 또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. 동생이 건물을 갖고 가더니 대출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뭐 근저당을 설정해 놨더라. 그럼 이거는 본안에서 원물 반환은 어렵게 됩니다. 뭐 4분의 1을 받는다고 한들 근저당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전과 동일한 가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도 가액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얼마를 지금 대략 청구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된다. 그러면 그 가액을 청구 금액으로 해서 이 건물 또는 꼭 이 건물일 필요가 없고 동생의 다른 재산에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가압류로 할 거냐 가처분을 할 거냐가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뭐 유류분, 부동산 가압류 사건이 여러 건이 있지만, 제가 지금 들고 온 건은 저희가 18억 원을 청구 금액으로 해서 상대방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던 건이에요.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금액으로 가압류를 했던 이유는, 이 사안을 조금 이제 명의를 복잡하게 해두었는데, 이 상대방이 이게 결론적으로 너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, 상속인 너가, 이런 법리를 근거로 할 경우에는 결국엔 이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겠죠. 채무자가, 피고가 이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, 그 다음에 어차피 너가 받은 것과 다름없으니 일부는 원물 반환, 일부는 가액 반환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, 판례상 우리가 가액 반환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도 그에 의하지 않는 경우 가액 판결이 나오기도 하니, 우리가 이 가압류에서는 가액 청구를 전제로 주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가액으로 모은 사건이고요. 여기에서 이제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반환을 전제로 한 가압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꼭 증여받은 문제의 부동산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청구하는 청구 금액의 가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부동산에 하는 게 간편하고, 또한 여러모로 저희가 나중에 집행하기도 수월하겠고 상대방에게 압박도 되겠다 싶은 부동산을 선정하게 되죠. 저희가 뭐 상속사건 등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보통은 저희가 주장하는 정도로 이제 수월하게 나오는데, 최근에 법원의 트렌드나 이런 추세를 보자면 전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판단하고 현금 공탁이 나오는 추세다라고 저희가 분석해요. 그래서 뭐 왜 이런가? 기존에가 너무 수월했다?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도 있고, 또 한 가지는 그 가압류가 됐을 때 상대방이
어차피 본안을 전제로 어느 정도 한 거니까 수긍하는 비율이 예전에는 많았다면 요새는 되든 안 되든 가압류 이의를 하고 이런 다툼의 분쟁이 체감하게 더 늘어났다. 그래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할 때부터 보다 까다롭게 보는 게 아닌가 싶다.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이 사안에서는 청구 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뭐 현금 공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고 전부 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느 부동산에 하고 어떤 법리를 주장할 것인지 이렇게 가압류를 좀 안전하게 해놓으시고 또 소송에서 잘 받아서 가압류된 부동산이든 다른 부동산이든 뭐 집행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유류분에서 가압류가 필수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